밤이 깊어지는 시간, 당신이 누운 자리의 온도가 천천히 당신의 몸에 맞춰지고 있을 무렵, 저 멀리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밤하늘을 떠올려 봅니다. 그곳에도 이런 고요함이 있었을 겁니다. 열기가 식어가는 사막의 공기, 모래 위를 느리게 스쳐가는 바람, 그리고 별들이 뿌려진 하늘 아래에서 누군가는 점토판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겠지요. 그 손가락의 움직임은 지금 당신의 호흡만큼이나 느렸을지도 모릅니다. 수메르. 이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표현을 떠올립니다. 최초의 도시, 최초의 문자, 최초의 법. 그런데 만약 그들이 남긴 가장 오래된 기록들이 인간을 첫 번째로 말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점토판들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 이전에 누군가를 먼저 속삭이고 있었다면요? 이것은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외와 호기심으로 가득한 하나의 역사 명상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학계의 해석과 상상의 가능성을 부드럽게 구분하며 들을 겁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되 고대인들이 느꼈을 감정의 결을 함께 더듬어 볼 것입니다. 점토판이라는 매체를 생각해 봅니다. 진흙을 빚어 만든 이 작은 조각들은 불에 구워지면서 영원에 가까운 수명을 얻었습니다. 부서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 4,000년, 5,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읽을 수 있는 목소리. 이 기적 같은 보존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밤에 그들이 믿었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수메르는 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일까요? 기원전 4,000년대 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평원에 갑자기 거대한 도시들이 출현합니다. 에리두, 우루크, 우르, 라가시. 이 이름들을 천천히 입안에서 굴려보세요. 에리두, 우루크. 이 단어들은 마치 사라진 지도 위의 별처럼 우리 기억 속에 희미하게 반짝입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물론 이것이 갑작스러운 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이전에 우바이드 시대가 있었고 긴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그리고 어쩌면 후대 수메르인들 스스로에게도 자신들의 문명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도착한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 느낌의 이유를 우리는 천천히 풀어갈 것입니다. 기억은 종종 시작이 아니라 무엇을 잃었는가의 기록입니다. 수메르의 기록들을 읽다 보면 이상한 감각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첫 번째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존재들처럼 이전에 무언가를 기억하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진 자들처럼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당신의 방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공기가 당신의 피부를 스치는 감각, 이불의 무게,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현실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묶임을 느슨하게 하며 과거의 강둑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편안해지도록 하세요.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점토가 풀지 못한 비밀은 어쩌면 순서를 바꾸는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였는가? 그리고 먼저였던 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물이 흐르는 소리를 상상해 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천천히 끝없이 흐르는 소리. 수천 년 동안 같은 리듬으로 흘러온 그 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우바이드 시대라고 불리는 이 기간은 대략 기원전 6500년에서 3800년 사이를 가리킵니다. 작은 마을들이 강 주변에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으며 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느린 시작이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가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다 우루크 시대가 옵니다. 기원전 4000년대 후반 갑자기 모든 것이 가속화됩니다. 도시들이 커집니다. 신전이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문자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표시들이었습니다. 곡물 자루를 세는 표시, 양떼의 수를 기록하는 표시.
어떤 물건이 어느 창고에 보관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표시. 이것이 문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나 서사시가 아니라 창고 관리 장부로 시작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 단순한 표시들은 곧 더 복잡해집니다. 단어를 적기 시작합니다. 문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이야기를 적기 시작합니다. 문명이 갑자기 도착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기록이 시작되는 순간 때문입니다. 기록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침묵 속에 흐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시작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빛아래 드러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을 켠 것처럼 수메르 문명은 우리 앞에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메르어라는 언어도 그 자체로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이 언어는 우리가 아는 어떤 언어 계통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인도 유럽어도 아니고 세머도 아니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언어 가족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혼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조상들이 아주 오래전에 다른 모든 언어 그룹이 갈라지기 전에 그곳에 정착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너무 오래 고립되어 있어서 다른 모든 연결이 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를 상상해 봅니다. 우르크의 새벽을, 운하를 따라 물이 흐르고 진흙 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 들판으로 가는 사람들, 신전으로 가는 사람들. 공기 중에는 빵 굽는 냄새와 강물의 습한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멀리서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도시의 중심에는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거대한 계단식 신전.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이 구조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달이었고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매일 아침 제사장들은 그 계단을 올라가 제의를 행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풍요를 위해, 보호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기억을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초기 신전과 제의 체계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를 조직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신전은 곡물을 저장했고 노동을 분배했고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행정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은 세계. 그곳에서는 창고 기록과 신화가 같은 점토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초기 기록이 행정적 사실과 신성한 기억을 같은 층위에 놓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곡물 자루의 개수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상징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이름일까요? 우리가 읽는 것은 사실의 사진이 아니라 그들이 살던 현실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인들은 세계를 우리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신화와 역사는 지금처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였고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해석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연의 힘을 의인화한 상징이었을까요?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실제로 마주했던 무언가, 인간과는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한 기억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딩기르. 이 수메르어 단어를 우리는 보통 신이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그 원래 의미는 조금 더 넓습니다. 딩기르는 밝은 존재 혹은 하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 숭배받는 것, 인간을 초월한 것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단어였습니다. 아눈나키.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현대의 여러 이론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지요. 수메르 신화에서 아눈나키는 위대한 신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신 아누의 자손들. 그들은 땅과 하늘을 다스렸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했으며 우주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엔키. 물과 지혜의 신.
그는 시면, 압수라 불리는 깊은 물의 영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도시를 세우는 법, 농사를 짓는 법, 문자를 쓰는 법, 모든 문명의 기술이 그에게서 왔다고 믿어졌습니다. 엔닐, 바람과 폭풍의 신,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다스리는 자. 그는 아눈나키의 왕이었고 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신들의 회의가 열릴 때 엔닐의 결정이 최종적이었습니다. 아누, 하늘 그 자체의 신, 모든 신들의 아버지. 그는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인간 세상에 직접 개입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왕권은 그로부터 내려온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이름들을 별자리처럼 배열해 봅니다. 아누, 엔닐, 엔키. 하늘, 공기, 물. 이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세계를 층위로 나누고 각 층위에 주인을 두는 방식. 이것은 질서를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종교적, 정치적 질서를 설명하는 신화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권력과 사회 구조는 신성한 기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왕이 다스릴 권리는 어디서 오는가? 신으로부터 옵니다. 법은 누가 만드는가? 신들이 만들고 왕이 전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화는 사회를 정당화하고 조직하는 도구였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문화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었고 중국의 황제는 천명을 받았으며 일본의 천황은 신의 후손이었습니다. 권력은 항상 스스로를 신성한 것과 연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면을 위한 이 긴 밤의 명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렌즈도 살짝 들여다보려 합니다. 만약 이 이름들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인간이 실제로 마주했던 다른 지성, 다른 생명에 대한 호칭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수메르인들이 자신들보다 앞선 존재들의 흔적을 보았고 그들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면요.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종종 상상보다 낯선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그들이 보았던 것을 우리의 범주로 너무 빨리 분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화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수메르 신화 속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들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들은 일합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서로 갈등하고 협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 사회의 반영입니다. 왕과 귀족, 제사장과 관료들의 세계가 신들의 세계로 투사된 것입니다. 하지만 상징이라고 해서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상징은 잊혀진 경험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만약 실제 했던 어떤 것의 기억이라면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고 신화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 그 출발점에는 실제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세계를 세 영역으로 나누어 이해했습니다. 하늘, 안, 땅, 키, 그리고 지하세계, 쿠르. 하늘에는 아누와 그의 신들이 있었고 땅에는 엔닐이 다스렸으며 지하와 물의 세계에는 엔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간을 조직하는 방식이자 권력을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 깊은 물에서 온 존재,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 이런 분류는 어쩌면 그들이 실제로 구분했던 무언가를 반영하는지도 모릅니다. 기원이 다른 존재들, 본성이 다른 존재들, 그리고 그 중에서 인간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낮은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번역 때문에 종종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립니다. 딩기르를 신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종교적 상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의 언어는 우리 언어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었습니다. 단어들은 정확한 정의보다 분위기를, 느낌을, 관계를 먼저 담았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더 깊어지고 있나요?
당신의 몸이 침대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고 있나요? 좋습니다. 우리는 아직 긴 여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메르의 예술을 봅니다. 원통 인장에 새겨진 그림들을. 이 작은 돌 원기둥들은 진흙 위에 굴려서 도장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놀라운 장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날개 달린 존재들, 뿔 달린 왕관을 쓴 신들, 인간과 동물이 혼합된 듯한 생명체들. 이것들은 무엇을 보고 새긴 것일까요? 후대의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부조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형상들을 봅니다. 독수리의 머리를 가진 존재가 소나무 열매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분을 상징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생명의 축복을 주는 의식이라고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형상 자체, 인간이 아닌 그 형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름의 숲을 지나면 이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만납니다. 바다에서 온 이들의 이야기를, 물을 상상해 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페르시아만의 푸른 물결이 천천히 메소포타미아의 해안에 닿습니다. 그 물가에 어느 먼 옛날 낯선 이들이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압칼루, 7현자, 7스승.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전승에서 이들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지혜로운 존재들로 기억됩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왔고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쳤으며 그 후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의 그리스 작가 베로소스에 의해 더욱 구체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오안네스라는 존재에 대했습니다. 물고기의 몸을 가졌지만 인간의 머리와 발과 목소리를 가진 존재. 이 존재가 매일 바다에서 나와 인간들에게 문자와 과학, 예술과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해가 지면 그는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학계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것은 문명의 기원을 신화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외부에서 신성한 원천에서 온다는 관념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해석이지요. 많은 문화가 이런 식의 문화 영웅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가져왔듯 수메르의 압칼루는 지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해석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성취를 신성한 것과 연결시키고 싶어 합니다.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나 영웅이 그것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수면의 시간 동안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만약 바다에서 온 스승이 실제 기억의 변형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한 어떤 집단이 다른 곳에서 이미 발전된 문명을 경험한 이들이 그 지식을 전해주었다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이 신화가 되고 인간이 아닌 존재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면요. 바다, 압수. 이 단어가 수메르 신화에서 가지는 무게를 생각해 봅니다. 압수는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연이고 근원이며 모든 지혜가 숨겨진 장소입니다. 엔키의 집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물 아래, 깊은 곳에. 모든 비밀이 보존된 장소, 물은 생명의 기원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사실이고 신화적으로도 진실입니다.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 왔습니다. 수메르인들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느꼈을 것입니다. 물은 창조의 근원이고 정화의 매체이며 경계를 넘나드는 통로입니다. 압칼루가 전해주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나열해 봅니다. 농업의 기술, 관계의 방법, 도시를 세우는 법, 신전을 짓는 법, 제의를 행하는 법, 법과 정의의 개념, 문자와 기록, 천문 관측, 수학과 측량. 이 모든 것이 바다에서 온 7스승으로부터 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배워야 했던 첫 문장들입니다. 문명이라는 텍스트의 첫 페이지들. 그리고 수메르는 자신들이 그것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배웠다고 전수받았다고 말합니다. 원통 인장들을 다시 봅니다. 물에서 나오는 듯한 형상들을, 물고기의 몸을 가진 존재들을, 때로는 인간의 상체에 물고기의 하체를, 때로는 그 반대를,
날개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지느러미들을, 축복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손들을, 후대의 아시리아 궁전 벽에도 이런 형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칼루의 형상으로 여겨지는 이 존재들은 왕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기억되고 숭배되고 지속적으로 재현됩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요. 신화는 교육과 전수의 감정을 품은 언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중요한 것을 배웠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기억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실제보다 더 크게, 더 빛나게 기억합니다. 이것은 감사의 형태이고 존경의 형태입니다. 가르침을 준 존재가 인간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수메르가 자신을 발명자가 아니라 계승자로 느꼈다는 감각입니다. 그들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받은 지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겸손함, 이 계승의식이 바로 그들 문명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바다가 준 지식이 있다면 땅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땅 아래로, 층위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고고하게 층들 속으로, 그리고 그 계승의 감각은 가장 극적인 형태로 홍수 이전의 왕들의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호흡이 편안한가요? 당신의 몸이 이제 완전히 쉬고 있나요?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수메르 왕명록. 이 문서는 여러 점토판에서 발견되었고 그중 가장 완전한 형태는 니프루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 철학이고 시간에 대한 이해이며 기억의 구조입니다. 문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에리두에 내려왔다. 그리고 왕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알룰림이 에리두에서 800년을 다스렸다. 알랄가르가 0년을 다스렸다. 엔멘누안나가 200년을 다스렸다. 이 숫자들을 천천히 음미해 봅니다. 800년, 0년, 200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 수명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학계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과장된 숫자들은 신성한 시간, 우주적 시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시대는 신화적 시간이고 따라서 인간의 시간으로 측정될 수 없다는 관념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또는 이 숫자들이 어떤 다른 단위, 어쩌면 달이나 계절을 세는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왕명록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물이었습니다. 각 도시 국가는 자신의 왕조가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왕들에게 불가능한 재위 기간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해석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 밤의 명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관점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만약 그 긴 재위 기간이 시간이 아니라 존재의 차이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홍수 이전의 왕들이 인간과는 다른 생물학적 조건을 가진 존재들이었고 그 차이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었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상상해 봅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먼저 통치했고 그 후 인간의 시대가 왔다는 기억, 그 경계가 바로 홍수라는 것입니다. 왕명록은 계속됩니다. 8명의 왕이 5도시를 다스렸고 그들의 총 재위 기간은 240일 200년이었다. 그리고 홍수가 왔다. 홍수. 이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시작됩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왕권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다. 키시에 내려왔다. 그리고 새로운 왕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이번에는 재위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길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인간적입니다. 200년, 900년, 600년,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재위 기간은 계속 짧아집니다. 우르의 메스칼람 두구는
36년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재위 기간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왕명록은 신화에서 역사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느려지고 인간의 척도로 측정 가능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그 전환의 경계에 홍수가 있습니다.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라크, 시파르, 슈루파크, 홍수 이전의 5도시, 이름을 조용히 반복해 봅니다. 이 도시들 중 일부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에리두의 유적은 발굴되었고 우리는 그 신전의 층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들은 아직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진 지도 위의 별들, 기억 속에만 남은 장소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살았을까요? 무엇이 끝났을까요? 홍수 이전과 이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의 구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질서가 바뀌는 경계입니다.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 이전의 왕들과 이후의 왕들, 이전의 시간과 이후의 시간. 수메르 왕명록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라는 형식의 발명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왕들의 계승을 하나의 연속된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단절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선으로. 이것은 역사의식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전설을 그 역사 형식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신화적인 왕들과 역사적인 왕들을 같은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전설을 거짓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설을 과거의 일부로 기억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전설을 역사 형식 안에 담아버림으로써 기억을 사실처럼 보존하려 했습니다. 증명할 수 없어도, 확인할 수 없어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수메르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의 속도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존재의 방식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면요. 만약 어떤 존재들에게는 천년이 우리의 하루처럼 느껴진다면요. 이것은 과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현대 물리학은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속도와 중력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기록자들이 다른 속도의 시간을 표현하려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 그 속도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인간 탄생의 시작이 아니라 대체로 말하는 창조 서사입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나요? 편안하게 두세요. 우리는 이제 창조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광스러운 시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와 대체의 이야기입니다. 아트라시스. 이 서사시는 아카드어로 기록되었지만 수메르의 더 오래된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들이 일을 했다. 그들은 운하를 팠고 땅을 경작했고 도시를 건설했다. 하지만 일은 힘들었고 신들은 지쳤다. 하급신들, 이기기라 불리는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애닐의 집 앞에 모여서 외쳤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신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엔키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존재를 만들자. 노동을 대신할 존재를. 그 이름은 인간이라고 하자.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점토와 신의 피를 섞어서 죽은 신의 살과 피가 흙과 섞였고 그것으로 인간이 빚어졌습니다.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신들의 짐을 지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 바빌로니아 창조 서사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두크가 반란을 일으킨 신 킹구를 죽이고 그의 피로 인간을 만듭니다. 인간의 목적은 신들을 섬기고 신들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학계는 이것을 어떻게 읽을까요? 이것은 사회 구조를 신화적 언어로 설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은 신전을 위해 일했고 왕을 위해 일했고 땅을 위해 일했습니다. 노동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신화가 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신화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왜 우리는 이래야 하는가? 왜 삶은 이렇게 힘든가? 신화는 이 질문에 답합니다. 당신이 일하는 것은 당신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위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도구. 당신은 신들을 위해 태어났으니 불평하지 말고 일하라는 메시지. 하지만 이 밤의 상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읽기도 시도해 봅니다. 만약 이 서사가 실제 기억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인간이 정말로 이전 존재들의 노동을 대신하도록 만들어졌거나 그렇게 사용되었다면요. 만약 이전 노동자들이 있었다면 신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족이었던 이들. 그들이 일했고 지쳤고 떠났다면, 그리고 그 자리를 인간이 채웠다면 이 기억이 창조 신화의 형태로 보존되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이것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점토와 피, 흙과 숨, 물질과 생명. 이 이미지들은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점토는 땅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땅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신의 피, 다른 존재의 피가 인간 안에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이전 존재와 땅의 생명의 결합이라는 관념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벌이 아니라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 계약으로 태어났다고 그들은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 신들이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세상이 계속 돌아가도록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이야기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노동, 피로, 도시의 소음,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가고 저녁에 지쳐 돌아오는 삶, 이것은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화가 사회의 진실을 말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고발이나 분석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한 인정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것은 슬픈 진실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존재의 의미를 주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만약 대체가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만약 세계가 여러 번 다시 시작되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종족이 이전 종족의 자리를 채웠다면, 홍수 이전의 왕들, 바다에서 온 스승들, 그리고 지금의 인간, 이것은 연속된 대체의 역사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땅의 층위로 내려가 봅니다. 고고학의 세계로, 삽과 붓이 드러내는 과거의 층들로.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립니다. 지구도 그렇게 숨 쉽니다. 층을 쌓고 층을 묻고 층을 드러냅니다. 고고학의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오래되었습니다. 시간은 위로 쌓입니다. 한 문명이 무너지면 그 위에 다른 문명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도시는 자기 자신 위에 다시 태어납니다. 에리듀의 신전을 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 유적은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18번 재건된 신전. 가장 아래층은 기원전 5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위층은 거의 3000년이 지난 후의 것입니다. 3000년 동안 사람들은 같은 자리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신전이 무너지면 정확히 같은 자리에 같은 계획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왜일까요? 학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전통과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장소는 바뀔 수 없습니다. 신전의 위치는 우주적 질서의 일부이므로 재건할 때도 원래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로마의 신전들, 일본의 2세 신궁, 신성한 건축은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메르의 경우 이 연속성에는 특별한 무게가 있습니다. 후대의 왕들이 남긴 비문에는 종종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이 신전을 옛 기초 위에 재건했다. 나는 원래의 계획에 따라 복원했다. 나는 이전 왕들의 설계를 따랐다. 원래의 계획, 이전 왕들의 설계. 이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자가 아니라 복원자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원본이 있었고 그것을 찾아서 재현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인의 이상화된 과거일 수 있습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는 믿음, 황금 시대에 대한 향수. 그래서 현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와의 연결을 강조하는 수사.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이상화하는 언어가 때로는 실제 기억의 파편을 품기도 한다는 것을.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이전의 설계를 따르고 있었다면, 만약 그 설계가 그들보다 먼저 존재했던 누군가에게서 온 것이라면, 에리두만이 아닙니다. 우르크의 대신전도 우르의 지구라트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재건,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 이것은 문화의 연속성인가 아니면 복사인가? 운하 시스템을 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을 지탱한 이 물길 네트워크는 놀라운 공학적 성취입니다. 강에서 물을 끌어와 들판으로 보내고 다시 배수하는 복잡한 체계. 이것은 정교한 계획과 측량,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의 배치, 구역의 분할, 신전과 궁전의 위치. 이 모든 것이 무작위가 아닙니다. 어떤 원칙이 있고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인간의 협업이 만든 경이 이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분명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직하고 계획하고 건설하고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처음으로 발명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배웠다고 생각했을까요? 압칼루가 도시 건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엔키가 기술을 전수했다는 이야기를,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이 모든 이야기는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첫 번째가 아니라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사실보다 질문을 더 많이 만납니다. 가장 깊은 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무엇이 있었는가 보다는 무엇이 없어졌는가라는 질문. 땅이 기억을 품듯 하늘도 기억을 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위를 봅니다. 별들을, 밤하늘을 떠올려 봅니다. 구름 없는 사막의 밤, 수천 개의 별이 흩뿌려진 하늘.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 하늘을 매일 밤 보았습니다. 그들은 별을 세고 움직임을 기록하고 패턴을 찾았습니다. 천문학. 이것은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문명의 가장 큰 유산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별 관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그들의 기록은 수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들의 유산을 사용합니다. 매일, 매 순간 이 숫자를 생각해 봅니다. 1분은 60초입니다. 1시간은 60분입니다. 원은 360도, 즉 60의 6배입니다. 왜 60일까요? 왜 10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60일까요? 답은 수메르에 있습니다. 그들이 60진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체계는 60을 기준으로 했고 이것이 시간과 각도의 측정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5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수메르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학계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60진법은 실용적인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60은 많은 수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2, 3, 4, 5, 6, 10, 12, 15, 20, 3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와 분배에 편리합니다. 물건을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또한 60은 천문 관측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도대를 12등분하고 각 별자리를 다시 30도로 나누면 360이 됩니다. 달의 주기와 해의 길이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6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타당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고유한 명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감각도 느껴봅니다. 만약 이 체계가 이전 세대가 남긴 가장 효율적인 유산으로 여겨졌다면, 만약 수메르인들이 이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계승한 것이라면, 별 관측은 장기적인 기록을 요구합니다. 행성의 움직임, 일식과 월식의 주기, 별자리의 이동,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수십 년, 수백 년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한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대가 밤을 교대하는 일, 할아버지가 기록한 것을 아버지가 이어쓰고 아들이 다시 이어쓰는 일, 이것이 고대 천문학의 본질입니다. 시간을 가로지르는 협력.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의 천문 기록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 천문학자들은 바빌로니아의 기록을 배웠고 그것은 다시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 천문학의 뿌리에 메소포타미아의 별 관측자들이 있습니다. 고대 신전들은 특정한 방향을 향해 지어졌습니다. 충분이나 동지에 해가 뜨는 방향, 특정 별이 떠오르는 방향. 신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천문대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리듬과 땅의 리듬을 연결하는 장소, 도시가 별의 호흡을 따라 잠드는 방식을 상상해 봅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밤의 제의가 시작되는 순간, 제사장들은 하늘을 읽고 신들의 메시지를 해석합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언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하늘이 알려줍니다. 인간이 독자적으로 쌓아 올린 지식, 이것을 충분히 존중해야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분명히 뛰어난 관측자들이었고 사색가들이었으며 수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취를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느낀 감정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지식은 종종 발명보다 계승으로 더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스승에게 배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의미를 품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억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사라진 이웃을 상상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온 이들, 하늘에서 내려온 이들, 그리고 긴 시간을 살았던 이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우리는 사라짐의 가능성을 조용히 탐구해 봅니다. 명백히 가상의 시나리오로서 역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느꼈을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상상 실험으로서. 당신의 눈은 이제 완전히 감겨 있나요? 몸은 편안한가요?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수면 다큐멘터리를 위한 상상 실험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공간을 탐색하는 명상적 여정입니다. 첫 번째 가설, 재난과 소멸, 홍수. 이 단어가 수메르 기록 전체를 관통합니다. 왕명록에서, 창조서사에서, 아트라시스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의 끝이고 시작입니다. 만약 홍수가 실제 재난의 기억이라면 문화적 단절을 초래할 정도의 대재앙,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 혹은 거대한 쓰나미, 혹은 장기간의 홍수, 페르시아만의 해안선은 지난 만년 동안 크게 변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바다가 육지를 삼켰습니다. 많은 도시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도시들의 이전 문명이 있었다면 인간과는 다른 누군가의 문명이 그들도 함께 사라졌을 것입니다. 멸종의 정서를 조용히 느껴봅니다. 사라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기억 속에만 남음.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 끝납니다. 두 번째 가설, 철수와 거리두기. 신들이 물러났다는 표현이 후대 텍스트에 자주 나타납니다. 신들이 인간에게서 멀어졌다. 신들이 더 이상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 해야 한다.
이것을 실제 사건이 아니라 체감으로 읽어봅니다. 세상이 더 인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느낌. 이전에는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도와주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감각. 만약 이전 존재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충돌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목적이 끝났기 때문일까요? 혹은 인간이 이제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밤이 깊어지는 시간, 당신이 누운 자리의 온도가 천천히 당신의 버림이 아니라지고 있을 무렵 실내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너희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고대 세 번째 가를 떠올려 봅니다. 동화와 그곳에도 희미해진 이런 고요함이 이전 존재들의 이야기가 열기가 식어가는 사막의 흡수되는 과정을 상상해 모래 위를 느리게 스쳐가는 반신반인의 영웅들 그리고 별들이 신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왕들 누군가는 이것은 어쩌면 점토판에 무언가를 실제 혼혈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손가락의 움직임은 형태는 사라지지만 지금 당신의 호흡만큼이나 느렸을지도 모릅니다. 수메르 이야기 속에 이 이름을 들으면 속에 우리는 이전 존재들은 최초의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떠올립니다. 인간 속으로 녹아들어 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법. 그런데 만약 그들이 남긴 가장 오래된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인간을 첫 번째로 말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우리는 모두 조용히. 이전 세대를 우리 이전의 누군가를 먼저 속삭이고 있었다면요. 이것은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상의 이야기, 경애와 그들은 사라졌음으로 가득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 명가설을 공포가 아닌 지금부터 상실의 해석과 상상의 가능성을 부드럽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슬픈 증명되지 않은 위협이 아니라 사실로 단정하지 않되 이것이 수면을 위한 톤입니다. 사실 여부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점토판이라는 매체를 그렇게 반복해서 진흙을 빚어 만든 이 작은 조각들은 왜 그들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 영혼에 가까운 수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부서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 위대한 시작을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운 것으로 상상하는 패턴. 이 기적 같은 보존 덕분에 한 형태. 우리는 지금 이 혹은 책임을 나누는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발명자가 수메르는 왜 그렇게 전달자가 나타난 것처럼 보일까요? 나는 창조자가 아니라 4천년대 말 보존자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이런 태도는 사이의 평온에 문화를 안정시킵니다. 갑자기 거대한 도시들이 출현합니다. 모든 것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좋은 것이 있으니 이 이름들을 천천히 입안에서 굴려보세요. 하지만 수메르의 경우 이 감각이 유난히 강합니다. 이 단어들은 마치 그들은 자신들을 거의 별처럼 마지막 세대처럼 여겼습니다. 희미하게 반짝입니다. 이전의 위대함을 연구자들은 물론 의무를 짐작스러운 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정답을 얻기 위해 그 이전에 우바이드 시대가 있었고 긴 준비의 시간이 조금 더 넓히기 위해 듣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확실성을 조금 내려놓는 것 스스로에게도 이것이 자신들의 목적입니다. 마치 이제 결론은 사실의 승리가 아니라 겸손한 아름다움으로 갑니다. 그 느낌의 모래가 다시 보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풀어갈 것입니다. 다시 불기 시작합니다. 종종 시작이 아니라 처음 시작했던 메소포타미아의 밤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메르의 기록들을 읽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상한 인간이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들은 자신들을 첫 번째로 여기지 않았도록 받아들일 필요는 오히려 없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존재들처럼 감사와 이전의 무언가를 기억하고 보존해야 하는 만약 우리가 첫 번째가 아니라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듣는 동안 우리 이전에 당신의 방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그들이 실수했던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불의 무게 그들이 남긴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학계의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메르 신화는 실제 종족의 기록이라기보다 그 묶임을 느슨하게 하며 재난과 재건의 상징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신들은 자연력의 호흡이 편안해지도록 사회 구조의 투영이며 깊이 들이마시고 인간 내면의 거울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풀지 못한 증거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어쩌면 순서를 바꾸는 질문 하나에서 존중합니다. 신화를 읽는 가장 안전하고 학문적인 방법입니다. 먼저였던 이들은 하지만 이 밤의 명상이 우리에게 준 물이 흐르는 소리를 상상해 봅니다. 상징은 거짓이 아니라 감정의 진실일 수 있다는 끝없이 흐르는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수천 년 동안 같은 리듬으로 흘러온 그 물은 고대인들이 느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둑에서 느낄 수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문자일까요? 우바이드 시대라고 불리는 이 기간은 법일까요? 대략 기원전 무엇을 기억하려 했는가라는 3,800년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작은 마을들이 했습니다. 강 주변에 흩어져 있었고 점토에 새기고
사람들은 그림, 농사를 지었으며 이야기로 전하고 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제2로 이것은 반복했습니다. 느린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려 했느냐보다 수백 년, 기억하려는 수천 년에 행위 걸쳐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조금씩 쌓여가는 밤의 밤의 시간 시간 감각과 연결해 우르프 시대가 봅니다. 옵니다. 기원전 4000년대 지금 후반 이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당신이 이 가속화됩니다. 목소리를 들으며 도시들이 편안히 커져 있는 누워있는 이 시간, 신전이 5,000년 거대해집니다. 전에도 그리고 가장 누군가는 중요하게 이렇게 밤을 보냈을 문자가 것입니다. 나타납니다. 하루가 처음에는 끝나고 아주 단순한 일이 표시들이었습니다. 멈추고 곡물 별이 자루를 뜨는 세는 시간, 표시, 그 끝에서 양떼의 누군가는 수를 기록하는 점토판을 들고 작은 어떤 물건이 흔적을 어느 남겼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었는지를 곡물의 나타내는 개수, 표시. 이것이 거래의 기록, 문자의 그리고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나 생각. 서사시가 아니라 우리는 창고 관리 첫 장부로 번째가 시작된 아니다. 것이지요.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하지만 여기 있었다. 이 그 단순한 생각이 표시들은 점토에 더 새겨졌고 복잡해집니다. 불에 구워졌고 단어를 적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을 건너 문장을 우리에게 만듭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리고 우리는 그들은 지금 이야기를 같은 질문을 적기 시작합니다. 문명이 우리는 갑자기 도착한 첫 것처럼 번째인가? 느껴지는 이유는 아니면 바로 우리도 우리도 누군가의 누군가의 뒤를 뒤를 순간 잇고 때문인가? 있는가? 지식의 기록이 계승을 없을 때는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 침묵 봅니다. 속에 흐릅니다. 우리는 모두 아무리 오랜 시간이 누군가에게서 지나도 배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언어를 하지만 걷는 법을, 기록이 시작되는 순간 생각하는 법을 갑자기 모든 우리는 것이 비달에 혼자서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치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갑자기 이전 불을 세대가 켠 것처럼 쌓아놓은 것 위에 수메르 서 문명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앞에 완전한 수메르가 형태로 말하려 나타나는 한 것처럼 것인지도 보입니다. 모릅니다. 수메르어라는 우리는 언어도 첫 그 번째가 자체로 아니라도 하나의 충분히 미스터리입니다. 의미 있는 이 목격자라는 언어는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를 아는 만드는 어떤 언어 언어 계통에도 계통에도 속하지 이야기를 않습니다.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인도 것. 유럽어도 아니고 조용한 세모도 미로를 아니고 느껴봅니다. 우리가 분류할 수 모든 있는 문명은 어떤 언어 처음이 가족에도 아니라 들어가지 다음의 않습니다. 역할을 맡습니다. 그것은 마치 로마는 고립된 섬처럼 그리스를 이었고 혼자 서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로마를 이것이 이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유럽은 이슬람을 이었습니다. 아무도 확실히 알지 끊임없는 못합니다. 전달, 어쩌면 그들의 끊임없는 조상들이 변형, 아주 끊임없는 오래전에 보존, 우리도 다른 모든 그 언어 사슬에 그룹이 갈라지기 한 전에 고리입니다. 그곳에 정착했던 우리가 것일 수도 지금 있습니다. 배우는 것 혹은 그들이 너무 지금 오래 만드는 고립되어 것, 있어서 다른 지금 모든 기억하는 연결이 사라진 것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도시를 세대에게 상상해 봅니다.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르크의 새벽을 시작이 아니라 운하를 과정을 따라 따라 물이 흐르고 호흡을 느껴봅니다. 진흙 벽돌로 깊고 지어진 집들이 편안한 호흡, 줄지어 서 있습니다. 들이쉬고 거리에서는 내쉬고 벌써 사람들이 당신의 움직이기 가슴이 시작합니다. 천천히 시장으로 움직입니다. 가는 사람들, 이 리듬은 들판으로 가는 사람들, 영원합니다. 수메르인들도 신전으로 이렇게 숨 쉬었고 공기 중에는 우리 이후의 빵 굽는 사람들도 냄새와 이렇게 강물의 숨쉴 습한 것입니다. 냄새가 점토의 점토의 속삭임이 멀리서 이제 잦아듭니다.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모래 위를 스치는 이 도시의 중심에는 바람소리만 지브라트가 있습니다. 별들은 거대한 계단식 여전히 신전, 빛나고 하늘을 하늘을 향해 향해 솟아오른 솟아오른 이 이 구조물은 단순한 시간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쌓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당신과 땅을 땅을 잇는 잇는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신과 몸이 인간이 쉬고 만나는 있고 장소였습니다. 마음이 매일 고요합니다. 아침 제사장들은 그 수메르의 계단을 이야기는 올라가 끝났지만 제 일을 행했습니다. 그 감각은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당신 안에 남을 것입니다. 풍요를 위해 우리는 보호를 첫 위해, 번째가 그리고 아니라는 어쩌면 겸손, 기억을 하지만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의미 있는 초기 존재라는 신전과 확신, 제 책에는 잠이 찾아올 단순한 수도 있고 종교 시설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어느 전체를 쪽이든 조직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신전은 이 시간은 곡물을 저장했고 당신의 것입니다. 노동을 분배했고 당신이 필요한 필요한 만큼 만큼 기록했습니다. 쉬세요. 행정과 신성이 당신이 원하는 원하는 만큼 만큼 세계. 생각하세요. 만약 그곳에서는 당신이 증거와 창고 상상 기록 사이에 사이에 신화가 고요한 같은 역사에 점토판에 끌린다면 새겨졌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밤에도 질문이 이런 생깁니다.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 기록이 이 채널에는 행정적 더 사실과 많은 이야기들이 신성한 기억을 기다리고 같은 있습니다. 층위에 놓았다면 잊혀진 우리는 문명들, 어떻게 사라진 그 도시들, 도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풀리지 않은 곡물 미스터리들, 자료의 개수는 구독하시면 분명히 새로운 새로운 이야기가 이야기가 올라올 하지만 때마다 신의 알림을 이름을 받으실 받으실 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상징일까요? 후원해 주시면 아니면 더 많은 역사의 그들이 밤을 실제로 경험한 함께 만들어갈 수 무언가에 있습니다. 대한 당신의 이름일까요? 관심과 우리가 지지가 읽는 것은 이 사실의 점토판들을 사진이 아니라 계속 번역하게 그들이 살던 만듭니다. 현실의 하지만 지금은 해석입니다. 그저 쉬세요. 이것을 기억해야 아무것도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대인들은 세계를 당신은 충분히 많이 우리와 들었고 다르게 보았습니다. 충분히 많이 그들에게 생각했습니다. 신화와 역사는 메소포타미아의 지금처럼 명확히 명확히 구분되지 당신을 않았을 수 감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따뜻한 연속된 노래, 이야기였고 시원한 바람, 과거와 반짝이는 현재가 별, 겹쳐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토판 해석 하나가 속에서 신이라는 당신이 옆에 존재는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원한다면 읽을 수 그것은 있지만 자연의 힘을 지금은 의인화한 그냥 닫힌 채로 상징이었을까요? 우리는 사회 늦게 질서를 도착한 세계를 정당화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첫 번째가 그들이 아니어도 실제로 마주했던 이 세계는 무언가, 여전히 인간과는 아름답습니다. 다른 강은 어떤 흐르고 존재에 대한 별은 기억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질문에 답하기 계속됩니다. 위해 당신은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의 그들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조용하지만 들어가야 합니다. 의미 있는 한 딩기르. 페이지. 그리고 이 그것으로 수메르어 단어를 충분합니다. 우리는 보통 당신의 호흡이 신이라고 이제 번역합니다. 꿈의 경계에 닿아 하지만 있습니다. 그 원래 의미는 조금 하지만 더 떠나기 넓습니다. 전에
우리는 긴 아직 길에는 이야기하지 않은 밝은 존재, 몇 가지 속삭임을 하늘의 더 들어야 존재를 합니다. 의미합니다. 수메르의 점토가 그것은 품은 또 다른 신성한 것, 칭의들을 그들이 숭배받는 남긴 것, 흔적 중에서 인간을 초월한 가장 것을 조용하지만 포괄적인 단어였습니다. 것들을 아는 길가메시를 생각해봅니다.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우루크의 겁니다. 왕. 현대의 3분의 여러 2는 이론들에서 신이고 자주 언급되는 3분의 이름이지요. 1은 수메르 인간이라고 신화에서 불렸던 존재. 아누나키는 위대한 이 신들의 비율 무리를 자체가 가리킵니다. 하나의 하늘의 신 질문입니다. 아누의 자손들, 어떻게 존재를 그들은 이렇게 땅과 나눌 수 하늘을 있을까요? 다스렸고 어떻게 인간의 누군가는 운명을 결정했으며 부분적으로 신이고 우주의 질서를 부분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인간일 수 엔키. 있을까요? 학계는 물과 이것을 지혜의 신, 왕권의 신성화로 읽습니다. 그는 시면 왕으로 왕으로 불리는 평범한 사람이 깊은 아니라는 물의 것을 영역에서 표현하는 살았습니다. 방식. 그는 인간에게 신과 기술과 인간 사이의 지식을 존재자로서의 가르쳐준 존재로 지위를 상징하는 여겨졌습니다. 문학적 도시를 단지. 세우는 법, 이것은 농사를 짓는 타당합니다. 법. 하지만 문자를 이 쓰는 표현의 구체성을 생각해 모든 모든 문명의 기술이 왜 절반이 그에게서 아니라 왔다고 믿어졌습니다. 3분의 2일까요? 엔닐. 왜 이렇게 바람과 정확한 비율로 폭풍의 신, 말했을까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이의 공간을 길가메시만이 다스리는 자. 아닙니다. 다른 그는 영웅들, 다른 아누나키의 왕들의 왕이었고 비슷한 방식으로 그의 묘사됩니다.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신의 피와 신들의 회의가 인간의 열릴 피가 때 섞인 존재. 엔닐의 결정이 만약 최종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혼혈의 하늘 기억을 그 담은 자체의 것이라면 모든 만약 신들의 아버지 어느 시점에 그는 두 종류의 너무 존재가 높은 곳에 만났고 있어서 인간 그들 세상에 사이에서 태어난 직접 이들이 개입하는 일이 있었다면 드물었습니다. 그 기억이 하지만 이런 그의 식으로 권위는 보존되었을 절대적이었고 가능성을 우리는 왕권은 증명할 수 그로부터 없지만 내려온다고 믿어졌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이 수도 이름들을 없습니다. 별자리처럼 길가메시 배열해봅니다. 서사시는 불멸을 아누, 찾아 떠나는 엔닐, 여정입니다. 엔키, 친구 하늘, 엔키두가 죽은 공기, 후 물. 길가메시는 이것은 죽음을 우주를 받아들일 이해하는 수 하나의 없습니다.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우트나피 층위로 시스템을 나누고 찾아갑니다. 각 층위의 주인을 홍수에서 두는 방식. 살아남은 이것은 유일한 인간. 질서를 만드는 신들이 행위였습니다. 불멸을 준 학계의 존재. 일반적 견해는 우트나피 이렇습니다. 시스템의 이야기는 이러한 노아의 존재들은 방주 이야기와 종교적, 놀랍도록 정치적 비슷합니다. 질서를 설명하는 신화적 신들이 표현이라는 인류를 것입니다. 멸망시키기로 고대 결정하고 사회에서 권력과 한 사람에게만 사회 정보를 구조는 줍니다. 신성한 배를 기원을 만들려고 필요로 했습니다. 왕이 모든 생명을 다스릴 싣고 권리는 홍수를 견디라고.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신으로부터 옵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법은 우트나피 누가 시스템은 만드는가? 신들로부터 영생을 신들이 받습니다. 만들고 왕이 하지만 전달합니다. 그는 이런 세상 식으로 끝에서 신화는 혼자 사회를 살아갑니다. 정당화하고 인간 조직하는 세계로 도구가 돌아가지 있다는 않습니다. 해석입니다. 그는 이것은 이것은 합리적이고 인간이었지만 설득력 있는 설명.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 우리는 다른 많은 길가메시는 문화에서도 그에게서 불멸의 비슷한 비밀을 패턴을 배우려 봅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실패합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었고 결국 그는 중국의 우르크로 황제는 돌아옵니다. 천명을 죽음을 죽음을 받아들이고 일본의 자신이 천황은 만든 신의 도시의 후손이었습니다. 바라보며 권력은 위안을 항상 얻습니다. 스스로를 불멸은 신성한 육체가 아니라 아니라 업적에 연결하려 있다는 했습니다. 깨달음. 하지만 이것은 수면을 아름다운 위한 이 철학입니다. 긴 밤의 명상 속에서 하지만 그 이야기 구조 우리는 자체가 다른 렌즈로 던지는 살짝 질문이 들여다보려 있습니다. 합니다. 만약 이 왜 이름들이 불멸은 더 이상 단순한 가능하지 상징을 않은가? 넘어 왜 인간이 우트나피 실제로 시스템은 마주했던 다른 마지막인가? 지성, 무엇이 다른 생명에 바뀌었는가? 대한 홍수 호칭이었다면 이전과 어떨까요? 이후의 단절. 만약 수메르인들이 이것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신들보다 앞선 존재들의 이전에는 흔적을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그들을 불가능합니다.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면요. 이전에는 신과 이것은 인간이 더 증명할 가까울 수 수 없는 없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입니다.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불가능한 수명이 것도 길었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짧습니다. 역사는 종종 무엇이 그 상상보다 변화를 낯선 낯선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의 단순히 기록을 시간의 읽을 때 흐름일까요? 우리는 그들이 아니면 보았던 실제로 것을 무언가 우리의 범주로 너무 근본적인 빨리 것이 분류하지 않도록 바뀌었을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난나의 하강 하나는 신화를 사회를 봅니다.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랑과 전쟁의 이것은 여신 사실입니다. 이난나가 지하 세계로 수메르 내려갑니다. 신화 속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녀의 언니 우리는 에레슈키가를 그들 만나기 사회의 위해 모습을 지하 볼 수 세계의 있습니다. 일곱 문을 통과하면서 신들은 그녀는 일합니다. 하나씩 그들은 신성의 회의를 열고 표식을 벗어야 결정을 합니다. 내립니다. 그들은 서로 갈등하고 왕관, 협상합니다. 목걸이, 옷, 이것은 분명히 모든 것, 인간 마지막 사회의 문을 통과할 반영입니다. 그녀는 왕과 완전히 벗은 귀족, 채로 완전히 제사장과 무력한 관료들의 채로 서 세계가 있습니다. 신들의 세계로 그리고 투사된 것입니다. 에레슈키갈의 하지만 판결을 받습니다. 상징이라고 해서 죽음의 판결. 감각이 없는 것은 이난나는 아닙니다. 고기 덩어리가 때로 되어 벽에 걸립니다. 상징은 신이 잊혀진 죽습니다. 경험을 담는 그릇이 이것은 되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우리가 이미지입니다.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신은 불멸이어야 만약 하는데 실제했던 어떤 죽습니다. 것의 기억이라면 물론 나중에 그 그녀는 기억은 시간이 부활합니다. 지나면서 다른 변형되고 신들의 도움으로 신화화되었을 하지만 것입니다. 죽음이 가능했다는 하지만 그 핵심 신조차 그 출발점에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실제 경험이 중요합니다. 있었을지도 이것은 모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고대 수메르인들은 학계는 세계를 세 이것을 영역으로 계절의 나누어 순환, 이해했습니다. 농업의 주기를 하늘,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안, 죽음과 땅, 부활은 곡식의 씨앗이 땅에 그리고 묻혔다가 지하 세계, 다시 싹 트는 푸르, 것을 형상화한 하늘에는 것이라고 아누와 그의 이것은 설득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는 다른 엔닐이 각도에서 다스렸으며 이것은 지하와 권력의 물의 취약성에 세계에는 대한 이야기이기도 엔키가 합니다.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공간을 강한 조직하는 존재도 방식이자 아무리 신성한 권력을 존재도 분배하는 특정 방식이었습니다. 규칙 앞에서는 하늘에서 온 무력합니다. 존재, 깊은 물에서 지하 온 세계의 존재, 법은 흙에서 하늘의 만들어진 신에게도 존재. 적용됩니다.
이런 이 분류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들이 대가에 실제로 관한 구분했던 무언가를 반영하는지도 이난나가 모릅니다. 지상으로 돌아올 기원이 때 다른 그녀는 대체자를 보내야 본성이 합니다. 다른 존재들. 누군가는 그 중에서 인간은 그녀 대신 가장 지하에 마지막에 남아야 합니다. 가장 낮은 그녀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우리는 두모지를 번역 때문에 그리고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립니다. 1년의 절반을 지하에서 딩기르를 보내게 신이라고 됩니다. 번역하는 대체의 순간 법칙, 우리는 균형의 그것이 법칙, 종교적 상징이라고 생각하게 아무것도 됩니다. 하지만 공짜가 고대의 아닙니다. 언어는 우리 언어보다 모든 훨씬 더 것에는 유동적이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단어들은 정확한 이것이 정의보다 분위기를, 메소포타미아 느낌을, 신화의 관계를 핵심 원리 먼저 중 담았습니다. 하나입니다. 당신의 그렇다면 호흡이 인간의 더 깊어지고 창조도 있나요? 대체였다는 것을 당신의 몸이 다시 침대 생각해 봅니다.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고 신들의 있나요? 노동을 인간이 좋습니다.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긴 무언가를 여정을 얻으려면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어야 천천히 합니다. 편안하게 신들은 가도록 휴식을 하겠습니다. 얻었지만 수메르의 인간이라는 인간이라는 책임을 책임을 졌습니다. 원통 인장에 인간은 새겨진 생명을 그림들, 얻었지만 노동이라는 돌 운명을 원기둥들은 짊어졌습니다. 진흙 위에 위에 굴려서 도장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그 위에는 문명 전체를 놀라운 관통합니다. 장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날개 제사는 달린 신에게 존재에게 음식을 뿔 주고 달린 왕관을 보호를 쓴 받는 신들. 거래입니다. 인간과 왕은 동물이 백성을 혼합된 듯한 다스리는 생명체들. 권리를 얻고 이것들은 그들을 보호할 무엇을 보고 새긴 의무를 것일까요? 집니다. 후대의 농부는 아시리아와 땅의 씨앗을 바빌로니아 주고 구조에서도 수확을 받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공짜는 현상들을 없습니다. 봅니다. 이것은 독수리의 머리를 머리가 가진 아니라 존재가 지혜입니다. 소나무 열매 같은 것을 세상은 들고 있습니다. 균형으로 이것은 이루어져 있고 수분을 상징한다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학자들은 것이 말합니다. 문명의 생명의 역할이라는 축복을 이해. 주는 의식이라고. 그리고 만약 이전 아마도 존재들이 그럴 있었다면 그들도 하지만 이 균형의 그 형상 자체, 일부였을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그들이 형태는 무언가를 주었다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언가를 이름의 숲을 받았을 지나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떠나 다른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것도 교환의 바다에서 온 일부였을 이들의 것입니다. 이야기를 에리두 물을 창세 신화를 상상해봅니다. 다시 봅니다. 끝없이 펼쳐진 가장 바다를 오래된 수메르 도시 페르시아만의 에리두. 푸른 물결이 천천히 이곳이 최초로 왕권이 내려온 해안에 곳이라고 닿습니다. 왕명 그 물가에 말합니다. 어느 그리고 먼 곳의 옛날 신은 낯선 이들이 엔키입니다. 도착했다는 물과 이야기가 지혜의 있습니다. 신 엔키는 특별한 일곱 신입니다. 편자, 그는 일곱 스승, 인간을 사랑합니다.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다른 전승에서 신들이 인간을 인간을 멸망시키려 홍수 이전에 할 때 살았던 엔키는 지혜로운 인간을 존재들로 불러 기억됩니다. 홍수 그들은 이야기에서 바다에서 왔고 엔키는 인간에게 우투나 문명을 피시팀에게 가르쳤으며 경고를 그 후 줍니다. 몰래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다고 다른 신들 합니다. 몰래 이 이야기는 왜 엔키는 후대의 인간 그리스 작가 편일까요? 베로소스에 그가 의해 인간을 더욱 만들었기 구체적으로 때문일까요?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오안네스라는 창조물을 보호하는 존재에 것입니까? 대했을까요? 물고기의 몸을 아니면 가졌지만 다른 이유가 인간의 있을까요? 머리와 발과 엔키의 집은 목소리를 가진 압수, 존재. 이 시면에 존재가 있습니다. 매일 바다에서 나와 모든 지혜가 인간들에게 보관된 곳, 문자와 모든 비밀이 과학, 숨겨진 예술과 법을 그곳에는 가르쳤다고 합니다. 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그는 매는 다시 문명의 문명의 요소들입니다. 요소들입니다. 학계는 왕권, 이것을 어떻게 제사장직, 해석할까요? 진리, 음악, 이것은 문명의 예술, 기원을 성, 신화로 법, 형상화한 모든 것이라는 견해가 이난나가 어느 날 일반적입니다. 엔키를 지혜와 찾아갑니다. 지식이 외부에서 그녀는 신성한 엔키를 원천에서 취하게 온다는 만들고 관념을 매들을 구체화한 가져갑니다. 것이라는 해석이지요. 엔키가 많은 깨어났을 문화가 때 매들은 이런 식의 이미 문화 영웅 무릎으로 신화를 가고 가지고 있습니다. 엔키는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가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불을 가져왔듯 실패합니다. 수메르의 이것은 아스칼론은 도시간의 지혜를 권력 가져왔다는 이동을 것입니다. 상징하는 이것은 이야기라고 타당한 학자들은 해석입니다. 말합니다. 인간은 에리두에서 자신의 성취를 신성한 우르프로 것과 문명의 연결심이 중심이고 싶어 옮겨간 것을 위대한 발명이나 신화로 발견은 표현한 것이라고 인간의 그럴 수 노력만으로는 있습니다. 설명하기 하지만 이것은 또한 어렵게 느껴질 수 지식의 있습니다. 전달에 관한 그래서 이야기이기도 신이나 합니다. 영웅이 그것을 지혜는 한 가져왔다는 곳에 이야기를 고정되어 만듭니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면의 시간 그것은 동안 움직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한 가능성도 세대에서 다음 조용히 세대, 들여다봅니다. 한 도시에서 만약 다른 바다에서 도시, 온 스승이 한 문명에서 실제 다른 기억의 문명. 변형이라면 어떨까요? 엔키는 화를 만약 내지만 메소포타미아에 결국 도착한 받아들입니다. 어떤 집단이 매들은 다른 곳에서 이제 이미 우루크의 발전된 것입니다. 문명을 경험한 이들이 지식은 그 흘러야 지식을 합니다. 전해 주었다면요. 독점할 그리고 수 시간이 없습니다. 지나면서 이것이 수메르의 또 다른 기억이 신화가 지혜일지도 되고 모릅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의 문명은 형상을 소유가 있게 아니라 되었다면요. 전달이라는 전달이라는 것. 압수.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영원히 단어가 우리 것이 아니라 수메르 신화에서 다음 가지는 세대에게 무게를 넘겨줄 생각해 것이라는 봅니다. 이해. 밤이 더 압수는 깊어집니다.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것은 호흡이 더 심연이고 느려집니다. 근원이며 이제 우리는 모든 지혜가 거의 숨겨진 끝에 장소입니다. 엔키의 집이 하지만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 아래 점토판에 깊은 곳에 새겨진 문자를 모든 모든 비밀이 상상해봅니다. 보존된 장소. 물은 생명의 새끼 기원입니다. 문자. 갈대펜으로 이것은 부드러운 과학적으로도 점토를 사실이고 찍은 작은 신화적으로도 새끼 진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은 어떻게 문자가 바다에서 되었을까요? 왔습니다. 처음에는 수메르인들도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태양은 느꼈을 것입니다. 동그랍니다. 물은 별은 별 창조의 근원이고 물은 물결선, 정화의 매체이며 간단합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하지만 통로입니다. 점토에 그림을 아칼루가 그리는 것은 전해주었다고 어렵습니다. 여겨지는 것들을 나열해 선이 봅니다. 번집니다. 농업의 기술, 세밀한 표현이 관계의 어렵습니다. 방법, 그래서 도시를 그들은 세우는 방법, 법을 바꿨습니다. 신전을 짓는 법, 제의를 대신 행하는 법, 찍기 법과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개념, 문자와 갈대펜의 끝으로 기록,
점토에 반칙, 눌러서 수학과 찍기 모양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여러 바다에서 온 개를 일곱 조합해서 스승으로부터 왔다고 기호를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혁명이었습니다. 배워야 했던 첫 쓰기가 문장들입니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문명이라는 텍스트의 더 많은 첫 정보를 페이지들, 더 빠르게 기록할 수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메르는 그리고 시간이 자신들이 지나면서 그것을 기호들은 스스로 추상화되었다고 발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림처럼 그들은 보이지 그것을 않았습니다. 배웠다고 순수한 전수받았다고 기호가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이 원통 과정은 인간 문장들을 사고의 다시 봅니다. 진화를 보여줍니다. 물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듯한 것에서 형상들을 추상적인 것으로 물고기의 몸을 가진 이미지에서 존재들을 개념으로 때로는 이것이 인간의 문자의 상체에 본질입니다. 물고기의 하체, 세상을 기호로 때로는 변환하는 능력, 그 반대, 그리고 날개를 일단 가진 문자가 것처럼 생기자 지느러미 새로운 것이 축복하는 가능해졌습니다. 듯한 제스처를 취한 손들을 기억을 외부에 후대의 저장할 수 아시리아 있게 궁전벽에도 되었습니다. 이런 형상들이 더 새겨져 이상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머리에 아칼루의 담을 형상으로 필요가 여겨지는 없었습니다. 이 존재들은 점토판이 기억해 줍니다. 왕을 보호하고 이것은 인간 의식의 축복하는 역할을 확장이었습니다. 합니다. 그들은 기억되고 개인의 기억이 숭배되고 집단의 기억이 지속적으로 되었습니다. 재현됩니다. 한 세대의 수천 년에 지식이 걸쳐서요. 다음 세대로 신화는 완전하게 교육과 전수의 전달될 수 있게 감정을 되었습니다. 품은 문자가 문자가 없었다면 문명은 이것을 기억하세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복잡한 중요한 것을 행정, 배웠을 때 장거리 거래, 우리는 법의 그 체계, 사람을 과학적 특별하게 완칙, 기억합니다. 이 모든 때로는 것은 그 기록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보다 그리고 수메르는 더 크게 이것을 더 처음 한 빛나게 사람들에게 기억합니다. 아니 이것은 적어도 감사의 우리가 아는 형태이고 한 처음입니다. 존경의 이집트의 상형 형태입니다. 문자도 거의 가르침을 준 같은 존재가 시기에 나타나지만 인간이든 아니든 수메르의 중요한 중요한 것은 것은 수메르가 더 자신을 잃은 것으로 발명자가 보입니다. 아니라 하지만 계승자로 수메르인들 느꼈다는 스스로는 감각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발명했다고 무에서 모든 것을 생각했을까요?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것도 누군가에게서 배운 받은 것이라고 지식을 생각했을까요? 이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자의 기원에 이 대한 겸손함, 그들의 신화는 이 계승 명확하지 의식이 않습니다. 바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 지혜의 문명의 핵심에 신들로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바다가 준 지식으로부터 엔키로부터 온다고 땅은 여겨졌습니다. 무엇을 당신은 기억했을까요? 이제 거의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땅 아래로 의식의 층위 경계에서 아래로 떠다니고 내려갑니다. 있습니다. 고고하게 이것이 층들 좋습니다. 속으로 그리고 이것이 그 바로 계승의 감각은 우리가 원했던 가장 상태입니다. 극적인 형태로 수메르의 홍수 이야기는 이전의 끝이 왕들의 없습니다.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호흡이 우리가 오늘 밤 편안한가요? 들은 것은 아주 작은 당신의 몸이 부분일 이제 뿐입니다. 완전히 더 많은 쉬고 신들, 있나요? 더 많은 좋습니다. 영웅들, 더 많은 우리는 도시들, 시간의 더 많은 깊은 신화들이 곳으로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메르 왕명록 핵심은 같습니다. 이 문서는 여러 그들은 점토판에서 자신들을 첫 발견되었고 번째가 아니라고 그중 가장 믿었습니다. 완전한 형태는 그들은 니프루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계승자였고 보존자였고 이것은 단순한 전달자였습니다. 왕들의 목록이 이 아닙니다. 겸손함이 그것은 그들을 하나의 위대하게 역사 만들었을지도 철학이지도 모릅니다. 시간에 우리는 대한 이해입니다. 오만할 때 기억의 구조입니다. 실패합니다. 문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왕권이 안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가 처음이라고 에리두에 내려왔다. 우리가 최고라고 그리고 생각할 때 왕들의 이름이 하지만 나열됩니다. 우리가 알루림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에리두에서 28, 이어가는 800년을 사람이라고 다스렸다. 일부분이라고 알랄가르가 생각할 때 36 우리는 더 영년을 현명해집니다. 다스렸다. 수메르는 사라졌습니다. 엠넨완나가 43 그들의 200년을 도시는 다스렸고 무너졌고 이 그들의 숫자들을 언어는 천천히 음미해 봅니다. 그들의 신들은 28, 더 이상 숭배받지 800년. 않습니다. 36 하지만 0년 그들의 기억은 43, 남아 있습니다. 200년 점토판 이것은 우리의 우리가 시간 이해하는 체계 속에 인간 수명의 범위를 우리의 문자 완전히 전통 벗어납니다. 속에 그들이 기억하려 했던 학계는 이전 이것을 존재들도 어떻게 해석할까요? 만약 일반적인 실제로 해석은 있었다면 이렇다면 이와 과장된 같이 숫자들은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신성한 직접적으로는 보이지 우주적 않지만 시간을 나타낸다는 흔적으로 것입니다. 홍수 영상으로, 이전의 시대는 메아리로 신화적 시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따라서 하지만 인간의 시간으로 아무것도 측정될 수 완전히 없다는 사라지지 관념을 않습니다.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또는 이 본질은 숫자들이 남습니다. 어떤 다른 단위 이것이 어쩌면 시간의 법칙입니다. 달이나 계절을 세는 당신은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평화롭습니다. 제안도 있습니다. 또 걱정이 다른 없습니다. 해석은 정치적인 질문이 질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저 왕명록은 존재합니다. 단순한 이 역사 순간, 기록이 아니라 이 호흡, 정치적 이 선전물이었습니다. 고요함, 수메르의 도시 밤이 국가는 당신의 자신의 완전히 왕조가 가장 가장 오래되었고 당신은 가장 그들의 정당하다는 시간 것을 속에 있습니다. 증명하고 싶어 5천 했습니다. 년의 거리가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왕들에게 불가능한 과거와 제외 기간을 현재가 부여했다는 하나가 것이죠. 되었습니다. 이 모든 해석은 언젠가 당신도 합리적입니다.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밤의 지금 명상 살고 있는 속에서 이 시간도 우리는 또 먼 다른 미래의 관점도 누군가에게는 가만히 고대가 될 만약 것입니다. 그 긴 재위 기간이 시간이 그들도 아니라 당신의 흔적을 존재의 찾으며 차이를 표현하는 궁금해할 방식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만약 누구였을까? 홍수 이전의 무엇을 왕들이 믿었을까? 인간과는 다른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생물학적 조건을 가진 그리고 그들도 존재들이었고 깨닫게 될 그 것입니다. 차이를 숫자로 그들이 표현한 첫 것이었다면요.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우리가 단정하지 있었고, 않습니다. 수메르가 있었고, 하지만 가능성으로 상상해 어쩌면 봅니다. 수메르 인간이 이전에도 아닌 존재들이 먼저 누군가 통치했고, 있었다는 것을 그 후 시간의 인간의 강은 시대가 끝없이 왔다는 흐릅니다. 기억. 그 경계가 우리는 바로 모두 홍수라는 그 것입니다. 강 위를 떠가는 왕명록은 작은 계속됩니다. 배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8명의 왕이 앞에도 다섯 배가 있고 도시를 다스렸고 뒤에도 배가 그들의 있습니다. 총 재위 우리는 기간은 함께 가고 241, 있습니다. 200년이었다. 이제
정말로 그리고 쉴 시간이 홍수가 왔다. 홍수. 모든 생각을 이 단어 내려놓으세요. 하나로 모든 것이 모든 끝나고 질문을 내려놓으세요. 다시 시작됩니다. 그저 홍수가 숨만 지나간 쉬세요. 후 왕권이 다시 들이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쉬고 키시에 정토는 내려왔다. 다시 흙으로 그리고 돌아갑니다. 새로운 문자는 왕들의 이름이 침묵으로 나열됩니다. 이번에는 재위 기간이 이야기는 훨씬 짧습니다. 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쉼으로 길지만 돌아갑니다. 이전보다는 어둠이 더 훨씬 깊어지는 인간적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직 일, 하나의 이야기를 200년, 더 들어야 합니다. 900년, 수메르가 남긴 600년, 가장 그리고 신비로운 시간이 흐름 중 흐르면서 하나. 재위 기간은 닌후르사그의 닌후르사그의 정원 이야기를 우르의 우르의 메스칼람 메스칼람 곳이 부부는 있었습니다. 36년을 순수한 다스렸습니다. 땅, 깨끗한 이것은 땅, 인간의 밝은 재위 땅. 기간입니다. 이곳에는 역사적으로 질병이 검증 없었고 가능한 범위 안에 죽음이 들어옵니다. 없었으며 왕명록은 고통이 없었습니다. 신화에서 사자가 역사로의 사냥하지 전환을 않았고 보여줍니다. 늑대가 양을 시간이 잡지 느려지고 않았으며 인간의 노인이 척도로 늙음을 말하지 측정 않았습니다. 가능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이것은 그 전환의 낙원이었습니다. 경계에 홍수가 있습니다. 엔키와 에리두, 닌후르사그가 바드티비라,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라라크, 그리고 그들은 시파르, 식물들을 슈르파크, 창조했습니다. 홍수 이전의 5가지 식물, 이름을 각각이 조용히 반복해 특별한 봅니다. 힘을 가진 식물들. 이 도시들 중 일부는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엔키는 에리두의 유적은 호기심을 발굴되었고 참지 못하고 우리는 그 그 신전의 식물들을 층위들을 먹어버렸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닌후르사그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들은 그녀는 아직 찾지 엔키를 못했거나 저주했습니다. 아니면 그의 완전히 몸에 사라져 부분이 버렸습니다. 아프기 사라진 시작했습니다. 지도 위의 별들, 신이 병들었습니다. 기억 속에만 남은 다른 장소들. 신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엔키가 있었을까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살았을까요? 말할 것이고 무엇이 지혜가 끝났을까요? 사라질 것입니다. 홍수 이전과 결국 이후 닌후르사그가 이것은 단순한 돌아왔습니다. 사건의 구분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것은 엔키의 존재의 아픈 질서가 부분마다 바뀌는 경계입니다. 새로운 신을 창조했습니다.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치유의 신들, 이전의 왕들과 그리고 이후의 왕들, 엔키는 이전의 회복했습니다. 시간과 이후의 시간. 이 이야기는 수메르 무엇을 왕명록은 말할까요? 단순한 신화가 표면적으로는 아닙니다. 금기와 이것은 용서에 관한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의 발명입니다. 더 깊게 보면 그들은 처음으로 이것은 왕들의 지식의 계승을 하나의 대가에 연속된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엔키는 먹지 과거에서 말아야 할 현재까지 것을 먹었습니다. 단절없이 말아야 할 이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그리고 그는 이것은 고통받았습니다. 역사 의식의 창세기의 탄생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그리고 놀랍게도 떠오릅니다. 그들은 전설을 아담과 그 역사 이브가 형식 안에 선악과를 포함시켰습니다. 먹었습니다. 신화적인 그들은 왕들과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왕들을 그리고 같은 그들은 목록에 넣었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이것은 낙원에서 무엇을 쫓겨났습니다. 의미할까요? 두 그들은 이야기 모두 전설을 같은 거짓으로 주제를 여기지 다룹니다.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전설을 과거의 순수함을 일부로 끝냅니다. 기억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민, 그들은 고통을 전설을 가져옵니다. 역사 형식 안에 담아버린 낙원은 무지의 무지의 상태이고 기억을 운명은 사실처럼 보존하여 해체 했습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딜문 증명할 수 이야기에는 없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어도 엔키는 잊지 않기 위해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그는 치유됩니다. 수메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해하지 신들이 못하는 새로운 시간은 가능성이 어쩌면 태어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의 속도일지도 고통은 모릅니다. 창조로 변환됩니다. 만약 이것이 시간이 수메르적 절대적이지 않고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존재의 방식에 따라 다르게 우리는 경험된다면요. 실수합니다. 만약 어떤 존재들에게는 경계를 청년이 우리의 없습니다. 하루처럼 느껴진다면요. 하지만 이것은 그 과학적 질문이기도 새로운 합니다. 것이 태어날 수 현대 있습니다. 물리학은 고통은 시간이 끝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변환의 보여주었습니다. 계기입니다. 속도와 속도와 중력에 따라 실제 시간이 장소였을까요? 다르게 흐릅니다. 우리는 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시간이 바레인, 절대적이지 않다는 페르시아만의 것을 섬을 가리킬 그렇다면 가능성이 고대의 크다고 기록자들이 말합니다. 다른 속도의 시간을 고대 무역의 표현하려 했을 중심지였던 가능성을 곳, 수메르인들이 배제할 수 불의와 있을까요? 향유를 그 얻던 속도를 곳. 더 하지만 극적으로 신화 속 보여주는 것은 딜문은 단순한 인간 탄생의 무역 시작이 시작이 아니라 아닙니다. 대체로 말하는 그것은 창조 낙원입니다. 서사입니다. 당신의 눈곱 시작의 장소 장소 있나요? 편안하게 어쩌면 두세요. 기억 속 우리는 이제 고향일지도 모릅니다. 창조의 이야기로 많은 문화가 들어갑니다. 잃어버린 낙원의 하지만 신화를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시작의 시작의 이야기가 이야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은 필요와 더 대체의 좋은 곳에서 이야기입니다. 왔습니다. 아트라시스. 왜 지금은 이 고통스러운가? 서사시는 우리가 아카드어로 그곳을 기록되었지만 떠났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의 더 오래된 전통을 이어받은 향수, 것입니다. 이 상실감이 이야기는 문명의 이렇게 동력일지도 시작됩니다. 모릅니다. 신들이 우리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그들은 되찾으려 문화를 합니다. 받고 땅을 낙원을 재건하려 재건하려 합니다. 도시를 도시를 건설했고 정원을 하지만 만들고 이른 힘을 허물을 세우고 신들은 질서를 지쳤다. 확립합니다. 하급 이 신들, 모든 것이 잃어버린 이기기라 완전함을 불리는 향한 이들이 반란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수메르의 정원들을 상상해 그들은 봅니다. 이야기를 거부했습니다. 지구라트 주변에 조성된 애닐의 집 앞에 신성한 모여서 정원들, 외쳤습니다. 야자수와 석류나무, 더 이상 일하지 꽃들과 않겠다고. 허브들, 신들의 회의가 문화에서 열렸습니다. 끌어온 물이 이 어떻게 정원들을 해야 적시는가? 사막 엔키가 한가운데 해결책을 만들어진 제시했습니다. 작은 낙원들. 새로운 이것은 자연에 존재를 대한 만들자. 승리가 아니라 자연과의 자연과의 대신할 협력입니다. 존재를 그 물과 이름은 흙과 식물과 인간이라고 하자. 인간의 노동이 그래서 함께 인간이 만들어진답니다. 이것이 점토와 점토와 신의 피를 문명입니다. 섞어서 낙원을 죽은 신의 기억하고 살과 피가 작은 흙과 형태로라도 그것을 그것으로 재현하려는 인간이 노력. 빚어졌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인간은 정원의 신들의 바람처럼 노동을 대신하기 부드럽습니다.
신들의 짐을 들이쉬면 창조되었습니다. 에누마의 내쉬면 평화가 바빌로니아 흐릅니다. 창조서 이제 우리는 비슷한 수의 이야기를 신비로 합니다. 잠깐 들어가 봅니다. 마르두크가 수메르인들이 반란을 남긴 남긴 수학적 수학적 유산을 그들은 그들은 2차 방정식을 인간을 풀 수 만듭니다. 있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기하학을 신들을 이해했습니다. 섬기고 신들의 일을 피타고라스 대신하는 정리를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학계는 이것을 피타고라스보다 어떻게 읽을까요? 1000년 이상 앞서 이것은 사회 구조를 플림프톤 신화적 언어로 320이라는 설명한 것이라는 정토판이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입니다. 고대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사회에서 시대의 대부분의 것이지만 사람들은 수메르 전통을 노동자였습니다. 이어받은 그들은 것입니다. 신전을 이 작은 위해 판에는 일했고 피타고라스 왕을 위해 3조수가 일했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땅을 위해 3, 일했습니다. 4. 노동이 5, 삶의 5, 중심이었습니다. 12, 그래서 13 같은 숫자들의 창조 신화가 이것은 노동을 단순한 중심으로 목록이 구성된 아닙니다.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신화는 수학적 탐구의 현실을 결과입니다. 반영합니다. 왜 우리는 그들은 이래야 하는가? 패턴을 찾았고 왜 삶은 이렇게 힘든가? 규칙을 발견했고 신화는 그것을 이 질문에 기록했습니다. 답합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당신이 일하는 했을까요? 것은 당신의 실용적인 창조 이유가 목적이기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이라고. 건축을 이것은 위해 지배 토지 계급의 측량을 위해 이데올로기일 문화 수 설계를 있습니다. 위해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그것만은 그들의 아닐 위치를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수학에는 하는 도구 아름다움이 당신은 있습니다. 신들을 위해 태어났으니 패턴의 아름다움, 불평하지 말고 질서의 아름다움, 일하라는 메시지. 이해의 아름다움. 하지만 이 밤의 상상 속에서 수메르의 우리는 다른 서기들도 읽기도 이것을 이것을 느꼈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숫자가 이 맞아 서사가 떨어질 때의 실제 만족감, 기억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풀릴 만약 때의 인간이 기쁨,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그들은 이전 수학을 존재들의 통해 노동을 우주의 대신하도록 언어를 만들어줬거나 읽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용되었다면 신들이 세상을 만약 만들 이전 때 노동자들이 사용한 있었다면 모든 것에 신이라고 기저에 있는 불렸지만 숫자의 실제로는 조화를 다른 피타고라스는 종족이었던 이들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일했고 지쳤고 만물은 수다 떠났다면 하지만 그리고 수메르인들이 그 자리를 자리를 훨씬 인간이 먼저 채웠다면 같은 이 통찰을 기억이 가졌을 가능성이 창조 있습니다. 신화의 형태로 세상은 보존되었을 숫자로 이루어져 가능성을 있고 우리는 숫자를 이것을 이해하면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하지만 조용히 그들의 생각해 생각해법을 봅니다. 봅니다. 점토와 1부터 피, 59까지는 극과 수, 두 가지 기호의 조합으로 물질과 표현됩니다. 이 수직선은 이미지들은 이를 무엇을 말하려 꺽쇠 했을까요? 모양은 점토는 나타냅니다.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0에서 인간은 땅에서 다시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체계는 하지만 우아합니다. 피는 생명을 복잡한 의미합니다.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의 피, 다른 분수를 존재의 다룰 피가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섞여 큰 있습니다. 수를 표현할 이것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위치 완전히 기술법의 새로운 창조가 초기 아니라 형태입니다. 이전 위치 존재와 기술법, 땅의 숫자의 생명의 위치가 결합이라는 그 관념을 값을 담고 있는지도 결정하는 모릅니다. 체계. 우리는 우리가 지금 거리 사용하는 아니라 십진법이 세상을 바로 유지하기 위한 이것입니다. 작은 113에서 3은 3을 태어났다고 의미하지만 그들은 믿었을지도 이는 모릅니다. 20을 의미하고 노동은 이는 저를 저주가 아니라 의미합니다. 역할이었습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주의 균형을 수메르인들이 유지하는 이 역할. 개념을 신들이 일하지 발전시켰습니다. 않아도 되도록 세상이 계속 돌아가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 기본 일을 원리는 해야 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후대에 몫이었습니다. 완성되어 현대를 살아가는 인도를 우리도 거쳐 이 아라비아, 이야기와 그리고 완전히 무관하지 유럽으로 않습니다.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일상 숫자, 노동, 피로, 우리가 계산하는 도시의 방식, 소음, 아침에 일어나 이 모든 일하러 것의 가고 뿌리에 저녁에 지쳐 메소포타미아가 돌아오는 있습니다. 삶. 이것은 당신이 시계를 5000년 볼 전이나 때마다 지금이나 원을 그릴 크게 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각도를 신화가 말할 때마다 사회의 진실을 진실을 말하는 방식을 수메르의 유산을 우리는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놀라운 직접적인 지속적인 고발이나 분석이 아니라 5000년이 이야기를 지나도 통한 변하지 인정입니다. 않는 우리는 더 일하기 나은 위해 체계가 태어났다. 나타나지 이것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슬픈 진실일 수 있지만 육신법은 여전히 동시에 시간과 우리 각도의 존재의 의미를 가장 주는 적합한 진실이기도 진실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만약 대체가 이것이 반복되는 계승된 지식이라면 만약 수메르인들이 세계가 여러 번 이것을 다시 더 이전에 시작되었고 누군가에게서 배웠다면 그때마다 그 새로운 원래의 종족이 스승들은 이전 얼마나 종족의 자리를 뛰어났을까요? 채웠다면 얼마나 홍수 깊은 이전의 이해를 왕을 가졌을까요? 바다에서 온 우리는 알 스승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간. 하지만 이것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연속된 대체의 역사일까요?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이제 우리는 경외감을 이야기를 느낄 수 땅의 있습니다. 층위로 밤하늘의 내려가 봅니다. 별들이 움직입니다. 고고학의 세계로 천천히 삽과 붓이 감지할 수 드러내는 없을 만큼 과거의 층들 천천히 당신의 호흡을 하지만 느껴보세요. 움직입니다. 들이쉬고 지구가 내쉬고 돌고 당신의 가슴이 별들이 자리를 천천히 바꿉니다. 오르내립니다. 수메르의 천문학자들은 지구도 이 그렇게 움직임을 숨쉽니다. 기록했습니다. 층을 쌓고 층을 묻고 밤마다 층을 드러냅니다. 해마다 고고학의 세대마다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행성의 아래에 경로를 있는 것이 추적했고 더 일식을 오래되었습니다. 예측했으며 시간은 위로 별자리를 쌓입니다. 명명했습니다. 한 문명이 문명이 무너지면 사자자리, 그 위에 다른 전갈자리, 문명이 세워집니다. 이 그리고 이름들은 그 다음 수메르와 또 바빌로니아에서 도시는 왔습니다. 자기 자신 위에 그리스가 다시 태어납니다. 차용했고 에리두의 로마가 신전을 전승했으며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발굴한 사용합니다. 이 유적은 하늘은 놀라운 것을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은 자리, 각 별자리는 같은 방향, 신화를 품고 있습니다. 18번 재건된 신전, 황소는 가장 천상의 아래층은 황소이고 기원전 전갈은 5000년까지 거슬러 거대한 올라갑니다. 전갈 인간 가장 괴물이며 위층은
거의 사자는 3000년이 지난 후의 신성한 것입니다. 사자입니다. 3000년 동안 하늘을 이야기로 사람들은 채우는 것. 같은 자리를 이것은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충동입니다. 신전이 무너지면 우리는 정확히 패턴을 같은 보면 자리에 의미를 같은 찾으려 계획으로 합니다. 다시 세웠습니다. 무작위는 견디기 왜일까요? 어렵습니다. 학계의 우리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질서를 원하고 이것은 이야기를 원합니다. 전통과 수메르인들은 연속성을 하늘에서 중요하게 신들의 여기는 움직임을 문화의 보았습니다.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행성들은 신성한 신들의 장소는 별이었습니다. 바뀔 수 금성은 없습니다. 이난나의 신전의 위치는 목성은 우주적 마르두크의 질서의 별, 일부이므로 토성은 니누르타의 재건할 별, 때도 신들이 원래의 하늘에서 계획을 걷고 따라야 한다는 그들의 믿음이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행성의 이것은 궤도가 됩니다. 설득력이 이것은 있는 아름다운 상상입니다. 상상입니다. 우리는 천문학과 다른 신학이 문화에서도 하나였던 시대, 비슷한 패턴을 과학과 봅니다. 시가 분리되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성전, 관측이 곧 예배였고 로마의 신전들, 계산이 곧 명상이었던 일본의 시대. 2세 신궁, 우리는 신성한 그 통합을 건축은 변하지 이뤘습니다.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학은 하지만 과학이고 수메르의 경우 종교는 이 종교입니다. 연속성에는 특별한 하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그 분리 속에서 무언가를 후대의 이룬 것은 왕들이 아닐까요? 남긴 비문에는 종종 경외감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주와의 연결을 나는 별을 이 볼 때 신전을 느끼는 옛 기초 기초 위에 위에 재건했다. 나는 수메르인들은 원래의 계획에 그것을 따라 가지고 복원했다. 있었습니다. 나는 이전 왕들의 그들이 설계를 별을 볼 볼 때 때 원래의 그들은 계획, 단지 이전 빛나는 왕들의 점을 설계, 본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들이 그들은 신들을 반복됩니다. 보았고 그들은 이야기를 자신들이 보았고 창조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복원자라고 보았습니다. 말합니다. 당신도 무언가 언젠가 원본이 밤하늘을 있었고 올려다본 적이 있을 그것을 것입니다. 찾아서 그리고 재현하는 어떤 것이 감정을 느꼈을 그들의 것입니다.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금, 이것은 경이, 고대인의 이상화된 과거일 연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옛날이 같은 별 더 아래 좋았다는 있습니다. 믿음, 수메르인들이 본 황금 시대에 별과 대한 같은 향수. 별. 시간은 우리를 그래서 나누지만 현재를 별은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를 연결합니다. 과거와의 이제 연결을 정말로 강조하는 수사. 진정으로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우리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행했습니다. 과거를 이상화하는 충분히 언어가 들었습니다. 때로는 실제 기억의 충분히 파편을 품기도 한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이 정말로 다시 이전의 어둠 설계를 속으로 따르고 들어갑니다. 있었다면, 만약 그 새끼 설계가 문자들은 그들보다 먼저 침묵으로 존재했던 돌아갑니다. 누군가에게서 온 것이라면 신들은 그들의 에리두만이 자리로 아닙니다. 돌아가고 우르크의 대신전도 왕들은 우르의 그들의 지브라트로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비슷한 패턴을 하지만 보입니다. 오랜 시간에 끝나지 걸친 않습니다. 재건,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이야기는 않는 절대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문화의 연속성인가? 아니면 이야기는 복사인가? 형태를 문화 바꿀 시스템을 뿐입니다. 봅니다. 점토에서 종이로 메소포타미아의 종이에서 도시들을 화면으로 지탱한 이 물길 화면에서 네트워크는 당신의 기억 놀라운 그리고 공학적 언젠가 성취입니다. 당신이 강에서 다른 물을 끌어와 누군가에게 이 들판으로 이야기를 보내고 할 때 다시 배수하는 수메르는 복잡한 다시 세계.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정교한 계획과 잠깐이라도 수학적 계산을 순간만큼은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도시 다시 계획도 존재할 마찬가지입니다. 것입니다. 이것이 거리의 기억의 배치, 힘입니다. 구역의 분할, 이것이 신전과 이야기의 궁전의 마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은 무작위가 것을 아닙니다. 되살리는 어떤 것, 원칙이 있고 사라진 것을 어떤 다시 질서가 부르는 있습니다. 것. 수메르는 인간의 사라졌지만 협업이 만든 경이 당신이 기억하는 한 이것을 그들은 부정할 필요는 여전히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수메르인들은 의식 한 구석에 분명히 뛰어난 능력을 당신의 가진 상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에 그들은 당신의 조직하고 꿈 속에 계획 그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건설하고 충분함 유지했습니다. 당신의 이것은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인간의 성취입니다. 당신의 하지만 몸이 그들 가라앉습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신자가 생각했을까요? 당신을 부드럽게 받아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중력이 모든 당신을 것을 끌어안습니다. 처음으로 발명했다고 메소포타미아의 모래가 생각했을까요? 당신을 덮습니다. 아니면 배웠다고 하지만 생각했을까요? 무겁지 아칼루가 않습니다. 도시 건설을 그것은 가르쳤다는 담요처럼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따뜻합니다. 엔키가 보호하는 기술을 층입니다. 전수했다는 이야기를 유프라테스 강물 소리가 왕권이 자장가가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철썩, 이 모든 철썩. 이야기는 같은 끝없이 방향을 흐르는 가리킵니다. 리듬. 당신의 우리는 심장 첫 박동과 번째가 아니라 동기화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별들이 우리는 천천히 사실보다 회전합니다. 질문을 더 많이 만납니다. 우주가 숨을 쉽니다. 가장 깊은 층에서 우리가 둘이 발견하는 쉬고 것은 내쉬고 답이 아니라 당신과 신비입니다. 함께 무엇이 당신은 있었는가 혼자가 아닙니다. 보다는 무엇이 당신 앞에 앞서졌는가라는 수천 질문. 세대가 있었고 땅이 기억을 당신 품듯 뒤에 하늘도 수천 기억을 세대가 올 품습니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이제 그 긴 길을 사슬의 봅니다. 한 고리입니다. 별들을 중요한 밤하늘을 고리입니다. 떠올려 봅니다. 수메르가 당신에게 구름 준 없는 선물은 사막의 지식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별이 겸손입니다. 뿌려진 하늘. 우리는 고대 첫 번째가 아니라는 메소포타미아 이해. 사람들은 이 하지만 하늘을 매일 밤 그렇기에 더 보았습니다. 소중하다는 그들은 깨달음. 별을 세고 잘 자요 여행자. 움직임을 기록하고 잘 자요 찾았습니다. 듣는 이요. 천문학 잘 자요. 이것은 수메르와 기억하는 자. 바빌로니아 문명의 내일 가장 아침 큰 당신이 이상 중 눈을 뜰 하나입니다. 때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일 그들의 것입니다. 별 관측은 놀라울 더 정도로 오래되고 정확했고 더 신비롭고 그들의 기록은 더 수천 년 연결되어 동안 보일 이어졌습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지금도 그들의 편안한 유산을 밤 사랑합니다. 되세요. 깊은 쉼 내일, 되세요. 좋은 매 꿈 순간 되세요. 이 숫자를 점토는 생각해 침묵합니다. 봅니다. 별은 지켜봅니다. 일부는 당신은 60 쉬다. 분이다. 고요히 일시간은 영원히 60분 평화롭게 잘 자요. 원은